제79화 여진과 아골타. 아골타는 1115년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의 영웅입니다. 요나라의 천조제에게 핍박을 받던 여진족을 단결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금사에는 영웅적인 아골타와 그의 조상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금사에 아골타의 7대조인 한보가 고려에서 왔다고 하였고, 고려사에도 생여진의 사신인 요불과 사현 등이 스스로 우리 조상은 고려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고려 평주의 중이 여진으로 들어가 금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금나라에서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겼고, 고려 역시 금의 뿌리가 고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나라와 고려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금사에서는 아골타가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영웅으로서 신비롭고 상서로운 조짐이 아골타 탄생 시기에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란 성종의 손자인 도종 시절 오색의 구름 기둥이 동방에 여러 차례 나타났으니 그 크기가 2000곡을 쌓아둘 만한 쌀창고 같았다. 한 노인이 은밀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밑에서 이인이 태어나 비상한 일을 이룩할 것이다. 이는 하늘이 특별한 모양으로 알리는 것이니 능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태조 아골타는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이고 행동거지가 단정하며 정중했던 탓에 아버지 행리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10살 무렵부터 활쏘기를 좋아했던 아골타는 어느 날 새를 쏘아보라는 요나라 사신의 요청을 받고 3번 쏘아 모두 명중시켜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문 밖에서 320보 이상 떨어진 남쪽 언덕 너머로 활을 쏘아 넘기는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아골타는 행리발의 차남으로 키가 8척 장신이었습니다. 형인 오야속이 1113년의 축자 완안부 여진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아골타는 추장이 되기 전인 1112년 요나라 암군인 천조제가 여진 추장도를 소집하여 벌인 연회석상에서 천조제의 춤추라는 명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이 추장이 된 후에는 이를 요나라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이후 요나라의 문책이 있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금사에는 아골타가 거란족의 횡포에 반발하면서 아골타 스스로 금 건국의 정당성을 선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란에서는 해마다 사신을 보내 해동청이라는 매를 사가곤 했는데, 이를 빌미로 거란의 포응사들이 제멋대로 횡포를 부려 여진족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또 여진족으로 요나라로 도주한 아소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소는 선대 이래로 아골타 가문의 할아버지인 오고네와 아버지 행리발을 섬겼으나 문제가 발생하자 요나라로 도주한 것입니다. 그간 거란족의 강압전체에 시달리던 여진족의 불만을 모아 아골타는 군사 2500명을 집결시키고 천지신명에게 출정식을 고하였습니다. 대대로 요나라를 받들어 조공을 바쳤고 반란을 평정하고 공적을 세웠지만 요나라는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침탈하고 업신여기기만 하였습니다. 죄인 아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나 거절했습니다. 이제 요나라에 죄를 묻고자 하오니 천지신명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도와주옵소서. 아골타가 병력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3700명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요나라 천조제는 10만 대군을 파병하면서 아골타를 공격하여 여진족을 섬멸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골타는 3700명으로 요나라의 10만 대군과 정면 대결을 벌이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나라를 기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만주 지방은 매우 추운 상태였습니다. 교전 직전에 아골타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밤이 되어 아골타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아골타의 머리를 떠받쳐 올리는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골타는 잠에서 깨어 전지신명이 나에게 뜻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만교가 말하기를 이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밤중에 기습하면 승리할 것이며 기회를 놓치면 주군께서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즉시 북을 울리고 횃불을 밝혀 진군에 나갔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에 사기가 오른 여진족 병사들은 요나라 군용을 공격하러 나가면서 용기백배하였습니다. 아골타의 기병들은 새벽 압자하라는 강의 북쪽 기슬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마침 요나라 정예부대는 강의 얼음을 깨면서 침입로를 파괴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골타는 장사 10여 명을 뽑아 그들을 기습하게 하였습니다. 요군은 여진족이 이처럼 빨리 쳐들어올 줄 예상하지 못하였고 기습하는 여진족 기병에 의하여 요군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뿔뿔이 흩어져 각계격파를 당하였습니다. 이 전투 이후 여러 여진부락의 병사들이 아골타에게 복속하여 여진 병사들의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투는 요나라 경제의 중심지이고 국고 소재지인 황룡부 전투였습니다. 황룡부는 이중성으로 취하기 어려웠으며 고원병이 오면 앞뒤로 적을 맞이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골타는 부하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위성타원을 선언하였습니다. 성을 포위한 후 적의 지원군을 친다는 전술이었습니다. 수개월 포위되어 있던 황룡부는 아골타의 금나라 군대가 밀물처럼 들어오고 각종 공성기계가 밀려오자 수비대장 야율령은 도망쳤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황룡부가 함락되자 요의 천조제는 7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나섰습니다. 요나라 전 병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아골타는 2만의 병사가 전부였습니다. 병력수의 차이는 35배이지만 아골타는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아골타는 여러 병사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당초 내가 너희를 데리고 거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요나라의 핍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여진인들에게 우리들이 나라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천조제는 나를 용납하지 않고 친히 도벌하러 나왔다.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죽어라 싸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나를 붙잡아서 천조제에게 바치는 것이다. 우리 일족을 죽이고 거란에 투항한다면 아마도 화가 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장군들은 아골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사항전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나라 병사들은 하나같이 선봉에 서서 혈로를 뚫었습니다. 요나라 병사들은 밀물 썰물처럼 밀려다녔습니다. 마침내 호보답강에서 아골타는 요군을 삼면으로 공격하니 천조제는 대피하였습니다. 이 당시 송나라는 거란과 맺은 전연의 맹으로 해마다 막대한 세패를 바치고 있었고 굴욕적으로 빼앗긴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1116년 송의 휘종은 아골타에게 송이 거란에 바치는 세패를 금나라에 제공하고 송은 거란에 빼앗긴 연운 16주를 차지한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송과 금은 1121년 요를 협공하였고 금나라 군대는 요군에 연전연승하였으나 송나라는 지방에서 방납이 반란이 일어나 내후 외환으로 우왕좌왕하였습니다. 1122년에야 방납이 난을 평정하고 나서 요군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군에 연전연패하던 패잔병 요군이 송나라 10만 대군을 격파하자 금나라는 오히려 송군이 일부러 졸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송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금에게 거란의 연경 공략을 요청하였고 금은 손쉽게 연경을 함락시키고 이곳에 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송과의 신의를 중시하는 아골타는 성내의 모든 재화와 주민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고 전쟁 비용으로 은 20만 냥, 비단 20만 피를 받는 대신 연운 16주 중 6주를 송에게 넘겨주었습니다. 6주에서 얻게 될 이익은 송이 금에게 바칠 곡물보다 훨씬 적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골타는 1123년 귀환 도중 사망하였고 동생인 오골매가 태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새로 즉위한 태종 오골매에게 송나라는 요를 협공할 것을 또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오골매는 형이자 태조인 아골타가 남긴 중외일통이라는 송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다른 민족들을 모조리 통합하라는 유언을 지키려고 송과 연합하였습니다. 이처럼 아골타는 신의를 지키는 지도자였습니다. 1125년 정월 금나라와 송나라의 협공으로
거란의 황제의 천조제는 금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요는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라에서 발견된 서신 몇 통이 금나라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송과 요가 힘을 합하여 금을 공격하자는 미략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금은 송의 배신에 분노하여 송나라 수도 개봉을 포위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송의 휘종은 장남 조환을 흠종으로 세우고 진강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흠종은 금과 조약을 맺었으나 다시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파들이 득세하자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사 곽경이 이끈 병사들이 금나라에 대피하자 다시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금은 그동안 송이 자신들을 4번 속였다며 휘종과 흠종에게 직접 와서 항복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금에 끌려간 휘종, 흠종 2명의 송 황제는 만주에서 비참하게 병사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아골타가 신라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금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골타의 7대조이자 금나라의 시조인 한보에 관하여는 2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보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믿는 한보의 형 아곤에는 그대로 머물고 아우인 보활리는 한보와 함께 금나라에 왔습니다. 한보는 완안부 복간수 인근에 살았고 동생인 보활리는 아라에 살았습니다. 훗날 형 아곤의 후손인 호신문이 무리를 이끌고 찾아와 합류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시조 한보가 아직 완안부에서 이방인으로 지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완안부 사람이 다른 부족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두 부족 사이에 심각한 원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완안부에서는 불안한 현 상황의 해결 방안을 찾다가 현명하다는 명성을 가진 한보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고 한보는 이 문제를 우마와 재산으로 보상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여 그의 탁월한 협상 능력이 입증되면서 완안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여진에게는 우마와 재산을 가지고 살상을 보상하는 관례가 생기게 되었고 더불어 혼례에서 우마를 예물로 사는 풍속 등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진족은 본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었습니다. 1128년 6월 금 태종이 국사 편찬을 하도록 명하고 신하들에게 이를 맡겼습니다. 완안욱이 3권으로 된 조정실록을 1141년에 편찬하여 금나라 역사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요나라와 금나라에 이어 1279년 송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원나라는 요사, 금사, 송사를 편찬하려고 하면서 정통성 문제를 고민하였습니다. 첫째, 송을 정통으로 보고 본기에 기록하고 요와 금은 제기로 나누어 기록한다. 둘째, 요와 금을 북사로 편찬하고 송은 송사, 남송사로 나누어 편찬한다. 하지만 오랜 토론 결과 원나라는 요, 금, 송, 삼국 모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확정하고 1345년 완성하였습니다.